자율신경을 망치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5가지 생활습관에 대해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를 받고 이후에도 계속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증상이 생겨서 제게 왔을 때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합니다. 하지만 재발해서 오시면 그간의 고생이 보여서 저도 가끔씩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러 몸을 망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 생활 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내일부터 좀 더 건강하고 나아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에는 퇴근하고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풀렸는데 몇 달 전부터 주말에 푹 쉬어도 계속 피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 전 갑자기 명치가 답답하고 가슴이 쓰려서 검사를 했더니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아서 저희 한의원에 찾아오셨는데요. 자율신경 검사를 했더니 심하진 않지만 교감신경 우세형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습관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누적되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잡는다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완화될 수도 있고 예방도 가능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혹시 지금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고 계셔서 치료법이 당장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규칙한 생활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하라고 하면 왠지 재미없고 너무 뻔한 이야기 같고 마치 도덕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셨을까요? 때로는 가장 뻔한 이야기가 가장 정답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반응하기 때문에 보통은 때가 되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눈이 떠지고 때가 되면 눈이 감기는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간에 먹고 자고 깨면 자율신경의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밥을 먹었는데 몸에서는 한창 일하는 시간으로 인식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소화가 떨어져서 체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 시간에 자야 하는데 야근, 회식 등을 하고 있다면 몸이 억지로 깨어있느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율신경이 제멋대로 움직여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졸립고 각성되고 두근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맞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 힘들어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의 알림 설정을 활용하라고 조언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고,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만큼은 맞춰보세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율신경이 새로운 규칙으로 스스로 돌아가는데 약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넉넉히 하면 3개월 또는 100일이 되겠는데요. 100일 건강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카페인 섭취입니다. 저희 한의원이 삼성동에 있는데 저희 한의원 앞에 카페가 정말 잘 됩니다. 얼주가라고 하죠. 커피를 그렇게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커피가 머리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커피의 향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이미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라면 커피는 도리어 머리를 아프게 하고 두근거림과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막상 쉬어야 할 때 이완이 되지 못해 계속 피로가 쌓여갑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신경이 쉼없이 긴장감을 유지한다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지 않습니다. 초콜릿, 콜라, 녹차, 홍차에 모두 카페인이 있습니다. 요즘 에너지 드링크에는 아예 고함량 카페인이라고 써있죠.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출근하고 일 시작 전에 한 잔 정도 마시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극으로 집중력을 높이시면 나중에는 카페인 없이 정신을 깨우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화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은 좋지만 억지로 잠을 깨우기 위해 지속적인 카페인 섭취는 피해주세요.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거나 잠시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오시면 정신이 맑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졸립다면 차라리 10분 정도 눈 감고 쉬어보세요. 세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제가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죠. 하지만 피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운동을 하거나 과도한 근력 운동을 하면 반대로 역효과가 생깁니다. 체력을 높여 피로감을 줄이려는 게 근력 운동의 목적인데 이미 일이 끝나고 피곤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그때는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직장에서 일하면서 다 썼는데 운동을 한다고 억지로 움직이면 피로 물질만 더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곤하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져 다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도 의욕 좋게 운동 시작하셨다가 발목, 허리, 어깨 등을 다쳐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무기력하고 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을 끝내고 퇴근했을 때는 이미 교감신경이 충분히 항진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근력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력 운동이나 체력을 요하는 운동은 가급적 쉬는 날 하시고 운동 후 충분한 휴식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말에 광란의 밤을 보내기보다 운동과 휴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은 참 요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스마트폰은 바보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독으로 빠지는 경향은 확실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눈에서 떼지를 못하죠. 밤에 자야 하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빛이 눈을 계속 자극하여 잠드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눈에서 떼지 못하는 분들은 중독 양상이 있어서 특히 자극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계속 뭔가 자극받고 교감신경이 늘 항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스마트폰만은 아닙니다. 현대사회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등의 자율신경 실조증이 생길 것 같으면 사무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래도 힘들다면 잠시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는 카피가 있었는데요. 스마트폰을 쉴 때만이라도 잠시 내려놔 주세요. 혹시 그것도 힘들다면 자기 2시간 전부터라도 그때는 내려놔 주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돌려막기입니다.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카드빚과 같아서 하루 미루면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깊은 수면이 되지 못하면 몸이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고 다음날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힘들면 커피로 억지로 몸을 깨울 거고 그럼 항진된 교감신경으로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해 주세요. 당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근 세레머니라고 부르는데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오면 항상 같은 무언가의 행동 하나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동네 한 바퀴 산책, 반신욕, 명상, 취미생활 등 뭐든 좋습니다. 본인의 기분이 풀어지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직장에서의 업무를 모두 잊고 집에 왔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생긴 긴장을 끊어내고 충분한 휴식으로 돌입하기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퇴근 세레모니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퇴근 후 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몸을 이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위에 한번 이야기한 대로 최소 66일이 필요합니다. 넉넉하게 3개월 잡고 100일 프로젝트에 이것도 함께 해보시죠.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의 생활이 지금 많이 안 좋다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이 뻔한 내용 같은데 막상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본인은
이 뻔한 내용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습관이 어느 하루 했다고 몸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 되어 결국 자율신경의 불균형까지 만들어냅니다. 평소 꾸준한 생활 루틴으로 건강한 자율신경을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스트레스 없이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일 안 하고 사실 수 있다면 이 영상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부터 별 이유 없이 두통, 어지럼증,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감, 피로감이 몰려오시나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나는 아프고 힘들지 않으세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하루하루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미루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정한 치료로 빠르게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재발 없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